마약은 악마가 맞아요. 근데 마약하는 사람은 악마가 아니에요. 전과 구봉이 되는 동안 수도 없이 그만하고 싶고 벗고. 이성균과 지드래곤, 올해 초 유아인 등 최근 연예계의 마약과 관련된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에 대한 보도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발표한 마약류 범죄 백서는 마약 사범이 수년간 증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예산을 증액하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했는데요. 마약은 적법 절차는 지키지만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약 중독 치료, 재활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 중인 중독재활센터는 서울, 부산, 대전 총 3곳이며 민간에서 운영되는 재활치료센터인 다르크는 3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크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국가적 지원, 그거는 솔직하게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마약 중독 치료의 현실은 어떨까요? 인천 다르크를 운영하고 있는 최진목 센터장과 이야기해봤습니다. 다르크는 그러니까 마약 중독에서 이제 회복하려는 사람들, 그다음에 마약 중독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치료 공동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가 된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주간 이용 센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많지는 않았고요. 저희는 이제 주간 이용 센터는 아니고요. 24시간 함께하는 센터죠. 그러니까 사실 약물 중독자들한테 가장 취약한 시간이 저녁 시간대예요. 그 시간대를 이제 함께 해주는 게 우선 가장 큰 핵심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사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마약을 오늘 끊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틀, 3일 끊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일주일 마약 끊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한 달 끊는 사람이 또 제일 잘 알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아픔을 좀 나누는 거죠.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는 자신의 경험을 말하며 재활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 이게 내가 중독이었구나, 중독이구나.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곳이 있었다면 내가 그러면 전과 구범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 전과 구봉이 되는 동안 수도 없이 그만하고 싶고 벗고 수도 없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됐거든요. 번번이. 치료도 중요하지만 살아갈 토양이 없는데 인간이 사람을 만나면서 관계하면서 재밌게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인데 내 주변에 다 떠나고 아무도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재활에. 이거를 만들어주는 게, 같이 해주는 게, 그래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태연이가 지금 좀 아까 왔다 갔다 했지만 딱 한 번의 그 문제로 정상에 있던 가수가 바닥까지 왔잖아요. 그럼 저 친구는 앞은 단 1cm도 안 보이는 깜깜한 암흑이란 말이에요. 그 암흑의 세계에서 꺼내줘야 되는데 우리는 손가락질 하잖아요. 이 당사자는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런 손가락질 때문에, 그런 손가락질은 이들을 더 못 일어나게 해요. 그러면 그 한 치 앞에 안 보이는 1cm, 2cm, 3cm를 같이 봐줄 수 있게,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는 우리 사회에서. 그래야 더 밝은 미래가, 더 밝은 나라가 되겠죠.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입소는 못해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막 지방에 있고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여성들 시설이 없다는 게 또 문제고. 얼마 전에는 22살짜리인가? 이제 23살인가 22살짜리가 18살 때부터 마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냐니까 인천에 있다고 해서 그럼 와라 그랬더니 짐을 막 바리바리 짐을 다 싸갖고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여성시설이 없는데 그 친구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전화를 통화를 내가 해보겠다. 집으로 가자 우선.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아버님 전화를 받아서 전화를 했더니 아버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딸 아니라고. 걔는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게 뭐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많이 안타깝죠. 센터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 사실 지금 거의 전무한 걸로 빵원이에요, 빵원. 네. 그러니까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50만 원 정도의 입소비가 있어요. 입소비 50만 원이면 뭐 숙식 제공되고 항상 부족해요.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아름아름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신 분들이 소액의 후원금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 플러스 모자르면 또 제가 또 사비도 좀 내고. 근데 이제 이게 더 많은 센터들이 필요한데 앞으로, 그럼 그때는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정부의 치료 재활 예산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올해 치료보호 예산이 8억 4천이거든요. 그게 3년째 동결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3배 증액해서 24억인가를 신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마약대치운동본부 예산을 170억에서 340억 정도로 늘렸어요. 그럼 치료재활을 더 해야 되는 보건복지부는 재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치료재활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이 마약이라는 게 보건복지부, 식약처, 법무부, 막 여러 부처가 막 이렇게 같이 이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마약을 다룰 수 있는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각자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연계도 안 되고 그다음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막 얘기하고 싶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의료시설 운영에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병원에서는 뭐 이제 마약 중독자 1명 보는 게 알코올 중독자 5명 보는 것보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예산의 문제 아닌가요? 왜 안 하겠어요, 돈 되면. 근데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돼. 국립병원들은 뭐예요? 아니 민간병원은 돈 안 되면 안 된다고 치자고요. 국립병원은 해야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의지를 갖고 하면 하죠. 뭐 그러면 어떤 그가 되는 병원들 있잖아요. 두 군데, 참상병원과 부곡병원. 거기 뭐 돈이 뭐 많이 돼서 할까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의지를 가지면 하는 건데, 근데 사실 그걸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해라라고 또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어떤 수가 조정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좀 예산을 좀 대폭 늘려야 될 것 같고. 전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전문가라고 이렇게 인터뷰하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해요. 근데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되게 너무 어려운 게 수십 년 동안 너무 마약하는 사람들을 악마화 시켰다. 마약은 악마가 맞아요. 근데 마약하는 사람은 악마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약을 악마를 수십 년 동안 시켰는데 마약하는 사람은 더 악마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식이 왜 우리가 저걸까지 예산을 써서 고쳐줘야지라고 하는데요. 제가 채널을 처음에 개선할 때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선 때문에 회복을 못해요. 그 시선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이 안 돼요. 저같이 23년 마약 중독을 겪었는데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많은 마약 중독을 겪었다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한 번 약쟁이는 평생 약쟁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수십 년 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회복할 수 있는 인프라만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그런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좀 바뀌긴 했어요. 왜냐면 어저께도 뭐 여기 검찰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강력부 검사님이 전화가 와서 우리 현황을 물어보고 몇 명이나 있고 우리도 처벌 위주지만 연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연결해보겠다라고 할 정도로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막 제가 느끼기에는 과거 같았으면 저 같은 사람 나와서 어떤 인터뷰를 하고 막 그럼 댓글에 막 욕이나 하고 막 그랬을 건데 지금은 막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하는 방송도 그렇고 응원의 메시지가 더 많아요. 그것도 이제 변화가고 있다. 그래서 시스템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빨리. 그러면 조금이라도 변화갈 수 있으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들지만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도 그게 미치겠는 거죠. 저는 사실 이걸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요. 저는 이제 한 23년 정도 마약 중독으로 교도소를 수도 없이 반복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단약을 하고 회복을 하면서 이쪽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는 그냥 마약은 저도 못 끊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평생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마약을 끊고 처음에는 그냥 교도소 가고 마약 교육 같은 거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거에 맞는 이제 막 공부도 하고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는데 자꾸 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점점 이거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너네들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걸 꼭 해야지. 근데 지금 어느 때는 그런 생각해요. 야 이거 계속 이러고 살아야 되나? 맨날 그 얘기해요. 야 나 니네들 다 내보내면 그만해야 되겠다. 힘들어서. 니네들 너무 속색해서. 요즘에는 애들이 막 어느 정도 딱 자리 잡으니까 애들이 그러죠 저한테. 저희가 이제 속 안 새긴다고. 그리고 이제 저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 친구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받고 있어요. 내가 별로 주는 게 없고 그 친구들이 성장하면서 변해가는 모습이 저한테 모든 에너지가 돼서 오거든요. 저희가 더 받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